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수입니다. 올해 73세예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정말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특히 저 같은 또래 어르신들은 제 이야기를 꼭 들으셔야 해요. 절대 저처럼 당하시면 안 되거든요. 3년 전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저는 70세였어요. 아내 정수기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45년을 함께 산 아내였어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보던 사람이 정수기였는데, 이제는 빈 자리만 남았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아들 둘이 왔어요. 큰아들 민석이가 서울에서 회사 다니고, 둘째 성철이는 대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두 아들 다 결혼해서 자식들도 있고요.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석이가 물었어요. 집에서 지내야지. 어떻게 해?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아니야. 너희도 바쁜데 괜찮아. 나는 내 집에서 살고 싶어. 엄마 추억이 있는 곳에서 살고 싶었거든요. 아들들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밥을 해 먹어도 혼자, TV를 봐도 혼자. 45년 동안 옆에 있던 사람이 없으니까 집이 너무 넓고 텅 빈 것 같았어요. 아들들한테 전화했어요. 민석아, 너 언제 와? 아버지, 이번 주는 회사 일이 바빠서요. 다음 주에 갈게요. 알았어. 다음 주가 됐어요. 또 전화했어요. 민석아, 오늘은 올 수 있어? 아버지, 죄송해요. 애들이 학원 보내야 해서요. 다음에 갈게요. 둘째한테도 전화했어요.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대구는 좀 멀잖아요. 시간 나면 갈게요.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갔어요. 아들들은 점점 연락이 뜸해졌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가 왔는데,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왔어요. 외로웠어요.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외로웠어요. 어느 날 아침 경로당에 갔어요. 같은 또래 어르신들이 화투 치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영수야,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내? 친구 박철수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그냥 그렇지 뭐. 혼자 사니까 심심하고. 아, 아내분 돌아가셨다고 들었어. 힘들겠다. 응, 정말 힘들어.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날 경로당에서 다른 할아버지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처럼 아내를 잃고 혼자 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도 아내 죽고 3년째야. 처음엔 죽고 싶었는데, 이제는 좀 적응됐어. 자식들은 뭐 하고? 뭐 하긴. 바쁘다고 한 달에 한 번 오면 다행이지. 다들 비슷한 처지였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안도 됐지만 한편으로는 더 슬펐어요. 이게 우리 세대의 현실인가 보다.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혼자 먹는데 눈물이 났어요. 정수기가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외롭지 않았는데. 여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먼저 가버렸어. 빈 방에 대고 혼잣말을 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천장만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아들들은 바쁘고 친구들도 다들 자기 생활이 있고. 새벽 3시쯤 됐을까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정수기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또 눈물이 났어요. 여보, 정말 보고 싶어. 너무 외로워.
그렇게 밤을 새웠어요. 다음 날 아침 경로당에 또 갔어요. 어제 만났던 박철수가 또 있었어요. 영수야, 얼굴이 왜 그래? 잠을 못 잤어. 응, 잠이 안 와서. 아, 혼자 있으면 그래. 나도 그랬어. 그런데 말이야. 철수가 목소리를 낮추더니 말했어요. 요즘 인터넷에서 친구도 사귀고, 그런데. 인터넷. 그게 뭐야? 컴퓨터로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거야. 우리 또래들도 많이 한대. 그래. 응. 나도 요즘 배우고 있어. 너도 한번 해봐. 외로움도 달래고. 철수의 말에 관심이 생겼어요. 집에 컴퓨터는 있었어요. 아들들이 쓰던 건데, 이제는 아무도 안 써서 그냥 놔둔 거였어요. 어떻게 하는 건데? 간단해. 내가 가르쳐 줄게. 우리 집으로 가자. 그날 철수 집에 가서 컴퓨터 사용법을 배웠어요. 처음엔 어려웠는데 철수가 천천히 가르쳐 주니까 조금씩 이해가 됐어요. 여기 들어가서 회원 가입하면 돼. 그러면 우리 또래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수 있어. 그래? 신기하네. 집에 와서 컴퓨터를 켰어요. 철수가 알려준 대로 했어요. 시니어 모임이라는 사이트에 가입했어요. 프로필을 만드는데 사진을 올려야 한대요. 정수기와 함께 찍은 사진 중에 제가 잘 나온 걸로 골랐어요. 10년 전 사진이었지만 그때가 제일 젊어 보였거든요. 자기소개도 썼어요. 안녕하세요. 김영수입니다. 73세이고 서울 노원구에 살고 있습니다. 아내를 3개월 전에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외로워서 가입했습니다. 좋은 친구들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가입을 했어요.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어요. 제2부 운명의 만남. 가입하고 며칠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그냥 다른 사람들 글만 읽었어요. 저처럼 아내를 잃고 혼자 사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오늘도 혼자 저녁 먹었습니다. 아내가 보고 싶네요. 자식들은 바쁘다고 전화도 안 합니다. 이게 노후인가 봅니다.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공감도 됐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제 프로필에 메시지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글 읽었습니다. 저도 남편을 2년 전에 잃었어요. 마음이 많이 힘드시죠?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이순희라는 분이었어요. 프로필 사진을 보니 단정한 옷차림에 인자하게 웃고 있는 여자분이었어요. 네. 정말 힘듭니다.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 되니까 적응이 안 되네요. 답장을 보냈어요. 저도 그랬어요. 40년을 함께 했는데 갑자기 혼자 되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셨군요. 이제는 좀 괜찮으세요? 아직도 힘들 때가 있지만 그래도 살아야죠. 자식들도 있고. 맞아요. 저도 아들 둘이 있어요.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순희 씨는 정말 말이 잘 통하는 분이었어요. 저와 나이도 비슷하고 처지도 비슷했어요. 매일 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순희 씨와 대화했어요. 처음에는 짧은 대화였는데 점점 길어졌어요. 오늘 뭐 하셨어요? 경로당 갔다가 집에서 쉬었어요. 순희 씨는요? 저는 집에서 청소하고 저녁 준비하고 그랬어요. 자식들이 오면 밥 해줘야 해서요. 자식들이 자주 와요? 아니요. 한 달에 한 번 오면 다행이에요.
바쁘다고.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순희 씨에게 정이 들었어요. 매일 밤 대화하는 게 기다려졌어요. 외로웠던 마음이 조금씩 채워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순희 씨가 먼저 물었어요. 영수 씨, 혹시 전화 통화해 볼래요? 문자보다 목소리로 이야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숙이 죽고 나서 처음으로 설레는 감정이었어요. 좋아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그날 밤 9시에 순희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영수 씨. 목소리가 정말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50대 후반쯤 되는 것 같았어요. 네. 순희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목소리를 듣네요. 목소리가 좋으세요. 고맙습니다. 순희 씨 목소리도 참 좋으시네요. 1시간 넘게 통화했어요.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정수기와 대화하던 그때처럼 편안했어요. 영수 씨, 내일도 통화할까요? 그럼요. 좋죠. 그날부터 매일 밤 통화했어요. 처음에는 30분 정도였는데 점점 길어져서 2시간씩 통화했어요. 오늘 아들한테 전화했는데 바쁘다고 끊더라고요. 아이고, 섭섭하시겠어요. 좀 그랬어요.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바쁜데. 영수 씨는 참 착하세요. 저 같으면 화났을 텐데. 순희 씨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어요. 그리고 공감도 많이 해줬어요. 정수기가 살아있을 때처럼 마음이 편했어요. 2달쯤 지났을 때 순희 씨가 말했어요. 영수 씨, 우리 한번 만나볼까요? 계속 통화만 하는 것보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잠시 망설였어요. 정수기가 죽은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게 죄책감이 들었어요. 순희 씨, 그게 죄송해요. 제가 너무 급했나요? 괜찮아요. 영수 씨가 준비되면 그때 만나요. 아니에요. 만나고 싶어요. 근데 아내 생각이 나서 좀 그래요. 이해해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남편한테 미안하고. 근데 영수 씨, 우리도 살아야 해요. 남은 인생을 외롭게만 살 수는 없잖아요. 순희 씨 말이 맞았어요. 정수기도 하늘에서 제가 외롭게 사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알겠어요. 만나요. 정말요. 좋아요. 그럼 이번 주 토요일에 만나요. 어디서 만날까요? 영수 씨 집 근처 커피숍이 어때요? 제가 찾아갈게요. 토요일이 기다려졌어요. 옷장을 열어서 제일 좋은 옷을 골랐어요. 정수기가 사준 양복이 있었어요. 10년 전에 산 건데 아직 깨끗했어요. 토요일 아침 면도를 깨끗하게 하고 머리도 말끔하게 빗었어요. 거울을 보니 10년은 젊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여보,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나려고 해. 미안해. 근데 너무 외로워. 이해해 줘. 정수기 사진에 대고 말했어요. 약속 시간은 2시였어요. 1시 반에 커피숍에 도착했어요. 너무 일찍 온 것 같아서 근처를 한 바퀴 돌았어요. 2시 정각. 커피숍 문이 열리면서 한 여자분이 들어왔어요. 정말 프로필 사진처럼 단정하고 인자하게 생기신 분이었어요. 키는 160cm 정도,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영수 씨. 네. 순희 씨 맞으시죠?
네, 반가워요. 드디어 만나네요. 악수를 했어요. 손이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사진보다 실물이 더 멋지세요. 순희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순희 씨도 사진보다 더 예쁘세요. 호호, 이 나이에 예쁘다니. 감사합니다. 대화가 편했어요. 전화로 이미 많이 이야기해서 어색하지 않았어요. 영수 씨, 여기 근처에 사세요? 네. 여기서 도보로 10분 거리예요. 순희 씨는요? 저는 강남에 살아요. 오늘 지하철 타고 왔어요. 아이고, 멀리서 오셨네요. 괜찮아요. 영수 씨 만나고 싶어서 온 건데.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이렇게 설레는 게 신기했어요. 3시간 동안 이야기했어요. 가족 이야기, 지난 인생 이야기, 취미 이야기.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수 씨,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 정말 좋았어요. 저도요. 다음엔 제가 강남으로 갈게요. 아니에요. 제가 여기 오는 게 좋아요. 영수 씨 보러 오는 거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행복한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순희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영수 씨, 집에 잘 도착하셨죠?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순희 씨 덕분에 오랜만에 웃었어요. 다음 주에도 만나요. 이번에는 좀 더 오래 있고 싶어요. 좋아요. 그날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어요. 커피숍에서 만나고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때로는 밥도 같이 먹었어요. 순희 씨와 함께 있으면 정숙이 생각이 덜 났어요. 외로움도 많이 사라졌어요. 영수 씨는 참 좋은 분이에요. 만나서 정말 기뻐요. 저도요. 순희 씨 덕분에 다시 살 것 같아요. 석 달쯤 만났을 때였어요. 순희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영수 씨, 제가 고민이 하나 있어요. 무슨 고민이세요? 저희 집이요. 지금 전세로 사는데 계약이 다음 달에 끝나요. 그럼 연장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집주인이 전세금을 5천만 원 올려달래요. 근데 저는 그 돈이 없어요. 5천만 원이요? 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모아둔 돈이 있었는데 작년에 큰아들이 사업한다고 빌려갔어요. 아직 못 갚았거든요. 순희 씨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집을 빼야 하나 고민 중이에요. 근데 제 나이에 새로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요. 마음이 아팠어요. 순희 씨가 집 걱정을 하다니. 얼마가 필요하세요? 5천만 원이요. 근데 그 돈을 어떻게 구하겠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생각이 스쳤어요. 저한테 돈이 있잖아요. 정수기가 남긴 보험금하고 제가 모은 돈 합쳐서 2억 정도 있었어요. 순희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뭐라고요? 5천만 원. 제가 드릴게요. 순희 씨가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어요. 안 돼요. 어떻게 그런 큰 돈을요? 괜찮아요. 저한테 돈 좀 있어요. 그리고 순희 씨가 집 걱정하는 거 보기 싫어요. 영수 씨, 나중에 갚으세요. 천천히. 정말 고마워요.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순희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함정의 시작인 줄은. 제3부 깊어지는 관계. 순희 씨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준 다음 날,
큰아들 민석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그래, 민석아, 잘 지내고 있었어? 네. 아버지는 건강하시죠? 응, 건강해. 아버지, 주말에 갈게요. 밥 같이 먹어요. 아들이 먼저 만나자고 하다니 기분이 좋았어요. 한 달 만에 오는 거였거든요. 토요일, 민석이가 왔어요. 아내하고 아이들도 함께 왔어요. 할아버지, 손주들이 반갑게 달려왔어요. 초등학교 5학년 민준이하고 3학년 서연이었어요. 아이고, 우리 손주들. 많이 컸네. 할아버지, 저희 학원 1등 했어요. 그래? 대단하네. 할아버지가 용돈 줄게. 지갑에서 10만 원씩 꺼내줬어요. 아버지, 그렇게 많이 주시면 어떡해요? 민석이 아내가 말했어요. 괜찮아. 손주들 용돈인데.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민석이가 물었어요.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외롭지 않으세요? 아니, 괜찮아. 경로당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도 혼자 계시면 힘드시잖아요. 괜찮다니까. 사실 순희 씨를 만나면서 외롭지 않았어요. 근데 아들한테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 죽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봐. 밥을 다 먹고 집에 왔어요. 민석이가 커피를 마시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말? 제가 사업 이야기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아, 돈 이야기구나 싶었어요. 친구가 부동산 개발하는데 투자하면 1년에 30% 수익이 난대요. 30%. 네. 확실한 거래요. 제 친구가 전문가거든요.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 정도요. 아버지, 돈 좀 있으시죠? 어제 순희 씨한테 5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또 5천만 원이라니. 민서가, 미안한데 지금 돈이 좀. 아버지, 엄마 보험금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저금도 좀 있으시고. 제 재산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이야기했나 봐요. 그게 지금 다른 데 써서. 어디 쓰셨는데요? 그게. 순희 씨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1년만 빌려주세요. 이자까지 쳐서 갚을게요. 민석이가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아들이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는 건 처음이었어요. 알았어. 근데 5천만 원은 좀 그렇고 3천만 원 줄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민석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사흘 후에 3천만 원을 민석이 계좌로 보냈어요. 이제 제 통장에 남은 돈은 1억 2천만 원이었어요. 순희 씨한테 전화했어요. 순희 씨, 오늘 만날 수 있어요? 그럼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보고 싶어서요.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순희 씨가 예쁜 원피스를 입고 왔어요. 영수 씨, 저 때문에 오신 거예요? 보고 싶었어요. 순희 씨 말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저도요. 순희 씨 보고 싶었어요. 영수 씨, 저번에 빌려주신 돈으로 전세 계약 연장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다행이네요. 천천히 갚으세요. 꼭 갚을게요. 그런데 영수 씨. 네. 우리 이제 좀 더 자주 만나면 안 될까요? 일주일에 한 번은 너무 적어요.
좋아요. 저도 순희 씨 더 자주 보고 싶었어요. 그날부터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났어요. 때로는 영화도 보러 가고 한강공원도 갔어요. 영수 씨, 이렇게 데이트하니까 20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저도요. 순희 씨 덕분에 매일이 즐거워요. 석 달쯤 지났을 때 순희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영수 씨, 우리 재혼하는 거 어때요? 깜짝 놀랐어요. 재혼이라니. 재혼이요? 네. 우리 나이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 힘들잖아요. 남은 인생 함께 하고 싶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숙이 생각도 났지만 한편으로는 순희 씨와 함께 살고 싶었어요. 순희 씨,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자식들은 설득하면 돼요. 우리 행복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긴 한데, 생각해 보세요. 천천히. 집에 와서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재혼을 할까 말까. 일주일 후 결심했어요. 순희 씨와 재혼하기로. 민석이한테 전화했어요. 민석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가 재혼하려고 해. 네, 재혼이요. 응. 좋은 분을 만났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돌아가신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민석아, 아버지도 외로워. 남은 인생 혼자 살기 싫어. 하지만 아버지, 다음 주에 그분 데려올 테니까 만나봐. 알겠습니다. 민석이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둘째 성철이한테도 전화했어요. 반응은 비슷했어요. 아버지, 재혼은 좀 이른 것 같은데요. 너희들도 바빠서 아버지 못 챙기잖아. 아버지도 살아야지. 하지만 다음 주에 만나자. 아들들한테 말했으니 이제 순희 씨한테 말해야겠다 싶었어요. 순희 씨, 저 결심했어요. 재혼해요. 정말요? 영수 씨 고마워요. 순희 씨가 저를 꼭 안았어요. 처음으로 포옹하는 거였어요.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남은 인생. 그럼요. 순희 씨와 함께라면 행복할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지옥의 시작인 줄은. 제4부 의심의 시작. 다음 주 토요일 아들들을 집으로 불렀어요. 순희 씨도 함께 왔어요. 얘들아, 소개할게. 이분이 이순희 씨야. 아버지가 재혼하려는 분이야. 안녕하세요. 이순희입니다. 순희 씨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민석이와 성철이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아버지가 점심 준비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분위기가 싸늘했어요. 아들들이 별로 말이 없었어요. 애들아, 순희 씨한테 뭐 물어볼 거 없어? 아니요. 괜찮습니다. 민석이가 짧게 대답했어요. 순희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두 분 다 좋으신 직장에 다니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냥 다니고 있습니다. 자녀분들도 있으시죠? 영수 씨가 손주들 이야기 많이 하시던데. 네. 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분위기가 너무 어색해서 빨리 식사를 마치고 싶었어요. 식사 후 순희 씨가 먼저 일어났어요. 오늘 와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두 분께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요.
아니에요. 조금만 더 있다 가세요. 괜찮아요. 다음에 또 뵐게요. 순희 씨가 나가고 나서 분위기가 더 무거워졌어요. 민석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진심이세요? 뭐가? 재혼 말이에요. 당연히 진심이지. 엄마 돌아가신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요? 민석아, 아버지도 외롭다니까. 그래도 그렇지. 너무 빠른 것 같은데요. 성철이도 거들었어요. 형 말이 맞아요. 아버지, 그분에 대해 얼마나 아세요? 뭘 알아? 4개월 정도 만났어. 겨우 4개월요? 아버지, 그건 너무 짧아요. 짧긴 뭐가 짧아. 우리 나이에 4개월이면 충분해. 아들들이 못마땅해 하는 게 느껴졌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반대예요. 왜? 엄마 생각도 나고, 그리고 그분이 진짜 아버지를 좋아해서 만나는 건지 확신이 안 서요. 뭐라고? 순희 씨가 나를 진심으로 좋아해. 어떻게 아세요?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목적. 그게 무슨 말이야? 민석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재산 목적 아닌가요? 화가 났어요. 아들이 순희 씨를 의심하다니. 민석아, 순희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진심으로 아버지를 좋아해. 아버지, 요즘 그런 사기가 많아요. 황혼 재혼 빙자에서 돈 뜯어내는 거. 순희 씨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목소리가 커졌어요. 아버지, 진정하세요. 저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걱정은 무슨? 너희들이 뭘 알아? 아버지 외로운 거 모르면서. 아버지, 이제 그만 가봐. 너희들 보기 싫어. 아들들을 내쫓다시피 했어요. 그날 밤 순희 씨한테 전화했어요. 순희 씨, 오늘 미안했어요. 애들이 좀 무례했죠. 괜찮아요. 자식들이 걱정하는 게 당연해요. 아니에요. 순희 씨한테 실례했어요. 영수 씨, 우리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아요. 자식들 반대해도. 그래요. 우리끼리 살아요. 며칠 후 민석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 죄송하지만 그분에 대해 좀 알아보고 싶어요. 주민등록번호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주민등록번호를 왜 알려고 할까요? 의심스러웠지만 아들이 물어보니까 알려줬어요. 일주일 후 민석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만나서 이야기할 게 있어요.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좀 그렇고 직접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불안한 마음으로 아들을 만났어요. 아버지, 그분에 대해 알아봤어요. 뭘 알아봤다는 거야? 이상한 점이 좀 있어요. 뭐가 이상해? 일단 주소가 이상해요. 강남에 산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경기도 어느 원룸에 살고 있어요. 그게 뭐가 이상한데? 이사했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전화번호로 검색해봤는데 여러 사람들이 사기 피해 신고를 했어요. 뭐라고? 로맨스 스캠이라고 사랑하는 척하면서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래요. 아니야. 순희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아버지, 증거가 있어요. 민석이가 휴대폰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이었어요. 50대 후반 여성, 황혼 재혼 빙자 사기. 주의하세요. 이 순위로 추정되는 여성에게 5천만 원 사기당했습니다. 여러 개의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이게
진짜야? 네. 확인해 봤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버지, 그분한테 얼마 빌려주셨어요? 5천만 원. 5천만 원이요? 아버지. 민석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바로 연락 끊으세요. 그리고 돈 돌려받으세요. 하지만은 무슨 아버지가 사기당하신 거예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준희 씨가 정말 사기꾼일까? 아니야, 아닐 거야.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야. 다음 날 순희 씨한테 전화했어요. 순희 씨, 우리 만나요.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안 좋은데.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게요.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순희 씨는 평소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영수 씨, 무슨 일 있어요? 순희 씨, 제가 물어볼 게 있어요. 물어보세요. 주소가 강남 아니죠? 순희 씨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게 어떻게? 아들이 알아봤어요. 실제로는 경기도 원룸에 산다고. 영수 씨, 그건.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사기쳤다는 얘기 들었어요. 순희 씨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었어요. 들켰네요. 충격이었어요. 정말 사기였던 거예요. 제오부 배신의 진실. 들켰네요. 순희 씨 입에서 나온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순희 씨, 진짜 사기였어요? 순희 씨는 더 이상 따뜻한 표정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영수 씨, 미안해요. 하지만 이것도 일이에요. 일이라고. 나를 속인 게 일이라고? 저도 살아야 하잖아요. 혼자 아이 키우면서 돈 벌기 힘들어요. 아이? 당신 남편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저 이혼했어요. 딸 하나 키우고 있어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남편 이야기, 강남에 산다는 이야기, 전부 다. 5천만 원 돌려주세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뭐라고요? 이미 다 썼어요. 빚 갚고, 애 학원비 내고,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평생 이렇게 화난 적이 없었어요. 당신 사기죄로 고소할 거예요. 그러세요. 근데 증거 있어요? 제가 사기쳤다는 증거. 증거. 우리 그냥 연애했고, 영수 씨가 자발적으로 빌려준 거잖아요. 차용증도 없고, 정말로 증거가 없었어요. 순희 씨가 빌려달라고 했고, 저는 그냥 은행에서 보냈어요. 문서도 없었어요. 당신, 이렇게 여러 번 한 거예요. 뭐려? 다른 노인들한테도 이런 짓 한 거죠. 순희 씨가 빙그레 웃었어요. 영수 씨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들 외로워서 쉽게 넘어가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순희 씨한테는 그저 돈벌이였던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말을 잇지 못하고 일어났어요. 더 이상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영수 씨, 미안해요. 진짜로. 근데 저도 살아야 해요. 뒤돌아서서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났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길거리에서 우는 게 창피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집에 와서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민석이한테 전화했어요. 민석아.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울고 계세요. 응. 내 말이 맞았어.
사기였어. 아버지, 5천만 원 다 날렸어. 돌려받을 수도 없어. 민석이가 급히 왔어요. 성철이도 같이 왔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5천만 원이 날아갔는데. 아버지, 경찰에 신고해요. 증거가 없어. 차용증도 없고 그냥 내가 자발적으로 준 거라고. 그래도 신고는 해야죠. 똑같은 피해자가 더 있을 거예요. 다음 날 경찰서에 갔어요. 신고를 했어요. 어르신, 차용증이나 문서가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그럼 입증하기가 어려운데요. 상대방이 빌린 게 아니라 받은 거라고 주장하면. 그럼 제 돈은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찰도 별 도움이 안 됐어요. 집에 와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5천만 원. 그것도 아들한테 3천만 원 빌려준 것까지 합치면 8천만 원이에요. 남은 돈은 1억 2천만 원. 그것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순희 씨 생각이 났어요. 그 따뜻한 미소, 다정한 목소리. 전부 다 연기였어요. 나는 진짜 바보였구나.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민석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 제가 투자한 거 있잖아요. 부동산 개발. 응. 그게 왜? 사기였어요. 친구가 잠적했어요. 뭐라고? 아버지한테 빌린 3천만 원 다 날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민서가, 그게 무슨 소리야?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잘못 판단했어요. 3천만 원이 어떻게 날아가? 친구를 믿었는데 속은 거예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어요. 5천만 원에 3천만 원까지. 8천만 원이 한 달 만에 다 날아갔어요. 그날 저녁 성철이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너도 무슨 일이야? 식당이 안 돼요. 빚이 너무 많아서 문 닫아야 할 것 같아요. 뭐, 아버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5천만 원만 있으면. 성철아, 아버지, 지금 돈 없어. 아버지, 제발요. 식당 문 닫으면 저희 가족 다 거리에 나앉아요. 아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마음이 약해졌어요. 알았어. 5천만 원 줄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남은 돈은 7천만 원. 2억이 있었는데 석 달 만에 7천만 원만 남았어요. 그날 밤 정숙이 사진을 보면서 울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이 남긴 돈 다 날렸어. 나는 정말 바보야. 제6부 더 깊은 수러. 성철이한테 5천만 원을 보낸 다음 날 민석이가 다시 전화했어요. 아버지,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또 무슨 일이야? 제가 사기당한 거 아시잖아요. 그게 단순 사기가 아니라 불법 다단계였어요. 불법 다단계? 네.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투자하라고 권유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저한테 돈 돌려달라고 난리예요. 얼마나 되는데? 7천만 원이요. 또 7천만 원이라니. 민서가, 아버지 돈 없어. 아버지, 안 그러면 제가 고소당해요. 사기방조죄로. 그건 내가 잘못한 거잖아.
아버지, 저 감옥 가면 안 돼요. 아이들도 있고 손주들 생각이 났어요. 민준이하고 서연이. 아빠가 감옥에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알았어. 돈 줄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통장 잔고가 0원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집밖에 없어요. 제가 사는 이 집. 부동산에 갔어요. 집을 팔려고 하는데요. 여기 시세가 3억 정도 됩니다. 급하시면 2억 8천에 내놓으시면 빨리 나갈 거예요. 얼마나 빨리요? 한 달 정도. 알겠습니다. 부탁드려요. 집을 내놨어요. 정수기와 40년을 살았던 집. 추억이 가득한 집. 여보, 미안해. 우리 집까지 팔아야 해. 민석이한테 전화했어요. 민석아, 집 팔았어. 돈 들어오면 줄게. 아버지, 고맙습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한 달 후 집이 팔렸어요. 2억 7천만 원에. 민석이한테 7천만 원 주고 성철이 빚까지 생각하면 거의 다 나갔어요. 이제 제게 남은 돈은 5천만 원뿐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갈 곳이 없다는 거였어요. 아버지, 저희 집으로 오세요. 민석이가 말했어요. 괜찮아. 아버지 혼자 살고 달아볼게. 아버지, 미안해요. 아버지 돈 다 쓰게 해서. 괜찮아. 너희들 도와준 거니까. 5천만 원으로 작은 원룸을 전세로 얻었어요. 10평도 안 되는 작은 방이었어요. 이사한 첫날 밤, 텅 빈 방에서 눈물이 났어요. 여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2억이 있었는데, 이제 한 푼도 없어. 연금 5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어요. 보험도 다 해지해서 보험료도 안 나가요. 식비를 아끼려고 하루에 2끼만 먹었어요. 아침은 빵 하나, 저녁은 라면. 이게 내 인생이구나. 그렇게 3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민석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다시 문제가 생겼어요. 또, 제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부동산 사기건으로 경찰 조사받았는데 회사에서 알았어요. 명예퇴직 당했어요. 민석아. 아버지,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석아, 힘내. 다시 일자리 찾으면 돼. 이 나이에 누가 뽑아주겠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 돈까지 다 날리고. 괜찮아. 이미 지나간 일이야.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며칠 후 성철이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식당 문 닫았어요. 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버티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성철아. 아버지, 저희 이제 어떻게 해요? 집도 빼앗길 것 같아요. 2 아들 다 망했어요. 그리고 전부 제 돈 때문이었어요. 제가 돈을 줘서 민석이는 사기를 당했고 성철이는 식당을 오래 버티다가 빚만 더 늘었어요. 내가 돈을 주지 말았어야 했나.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느 날 경로당에 갔어요. 친구 철수가 있었어요. 영수야, 얼굴이 왜 그래? 살이 너무 빠진 거 아니야? 응. 요즘 입맛이 없어서. 무슨 일 있어? 말해봐. 철수한테 다 이야기했어요. 준희 씨 사기, 아들들 문제, 집 판 것까지.
아이고, 영수야. 어떻게 그런 일이. 내가 바보였어. 다 내 잘못이야. 영수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나쁜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 하지만 내가 판단을 잘못했어. 준희 씨를 믿어서도 안 됐고, 아들들한테 돈을 줘서도 안 됐어. 철수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영수야, 너무 자책하지 마.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면 돼. 이 나이에 무슨 다시 시작이야. 70이 넘었는데. 그래도 살아야지. 포기하면 안 돼.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연금 50만 원으로는 한 달 살기도 빠듯해요. 병원비, 관리비, 식비 제하면 남는 게 없어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 결심했어요. 일자리를 구해야겠다고.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편의점, 마트, 식당. 여기저기 다녔어요. 죄송한데 나이가. 저희는 젊은 사람 구하는데요. 할아버지, 이 일 힘드실 거예요. 다들 나이 때문에 안 뽑아줬어요. 한 달 동안 50군데 넘게 다녔지만 한 곳도 안 됐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어느 날 밤 한강에 갔어요. 다리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다. 너무 힘들어. 그때 누군가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할아버지, 뭐 하세요? 돌아보니 20대 정도 되는 젊은 남자였어요. 그냥 바람 쐬러 왔어요. 이 추운 밤에요? 위험해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힘든 일 있으세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네, 정말 힘들어요. 말씀해 보세요. 들어드릴게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했어요. 준희 씨 사기, 아들들 문제, 집 한 것, 일자리 못 구한 것까지. 정말 힘드셨네요. 젊은이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할아버지, 그런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방법이 없어요.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어요. 그래요? 네. 사기당해서 전 재산 잃으셨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작은 식당 하시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나는 이미 늙었는데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할아버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젊은이 덕분에 마음이 조금 정리됐어요. 고맙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김재훈이요. 할아버지, 혹시 일자리 필요하세요? 네, 일자리요. 저희 아버지 식당에서 설거지 할 분 찾고 계세요. 하시겠어요? 정말요? 하고 싶어요. 그럼 내일 오세요. 위치 알려드릴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어요. 여보, 나 다시 시작해볼게. 포기하지 않을게. 제7부 새로운 시작과 또 다른 배신. 다음 날 재훈이가 알려준 식당에 갔어요. 작은 한식당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재훈이한테 들었어요. 50대 중반쯤 되는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제가 김영수입니다. 저는 김철수예요. 재훈이 아버지고요. 아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감사합니다. 재훈이가 할아버지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설거지 일이 좀 힘들 텐데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하루 6시간, 월급 150만 원 드릴게요. 150만 원이라니.
연금 50만 원 합하면 200만 원이에요.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설거지는 힘들었지만 기뻤어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할아버지, 힘드시죠? 쉬엄쉬엄 하세요. 사장님이 배려해 주셨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첫 월급을 받았어요. 150만 원. 고맙습니다, 사장님.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일 잘하세요. 손님들도 할아버지 좋아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손님들이 저를 보고 반겨줬어요. 할아버지, 오늘도 수고하세요. 할아버지 덕분에 이 집 자주 오게 돼요. 친절하시고 좋아요. 오랜만에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석 달쯤 일했을 때 민석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일도 하고. 일을 하세요? 응,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있어. 아버지가 설거지를요? 민석이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어요. 그래, 괜찮아. 오히려 좋아. 할 일이 있으니까.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니야.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아버지, 제가 새로 일자리 구했어요. 작은 회사지만. 그래, 다행이다. 아버지도 힘드실 텐데, 일까지 하시고.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아버지는 건강하니까. 민석이와 통화를 끝내고 기분이 좋았어요. 아들이 다시 일자리를 구했다니. 석 달 후 성철이한테서도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저도 작은 식당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 잘 됐다. 이번에는 작게 시작했어요. 무리하지 않게. 그래, 그게 좋아. 두 아들 다 다시 일어선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어요.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돈을 조금씩 모았어요. 한 달에 50만 원씩 저축했어요. 1년이면 600만 원이에요. 여보, 조금씩 다시 모으고 있어. 시간이 걸리겠지만 괜찮아. 그런데 어느 날 민석이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제가 회사에서 횡령 혐의를 받고 있어요. 횡령? 아니에요. 저 안 했어요. 누가 저한테 덮어 씌운 거예요. 그럼 해명하면 되잖아. 아버지, 변호사 비용이 필요해요. 3천만 원. 또 돈 이야기였어요. 민석아, 아버지 돈 없어. 겨우 600만 원밖에 없어. 아버지, 제발요. 안 그러면 제가 감옥 가요. 하지만,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고민했어요. 또 돈을 줘야 하나? 재훈이한테 상담했어요. 할아버지, 조심하세요. 또 속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아들인데. 할아버지, 아드님이 정말 횡령을 안 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재훈이 말대로 민석이 회사에 전화해 봤어요. 여보세요. 저는 민석이 아버지인데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아들이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는데. 네, 맞습니다. 증거도 명확해요. CCTV에도 찍혔고요. 그럼, 정말 한 거예요? 네. 3천만 원 횡령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민석이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민석이한테 전화했어요. 민석아, 회사에 전화해봤어. 아버지, 너 정말 횡령했구나.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 제가 돈이 필요해서. 민석아, 너 정말 실망이야. 아버지, 죄송해요. 근데 변호사 비용이 있으면 선처받을 수 있어요. 안 돼. 이번에는 안 도와줘. 아버지, 너 스스로 책임져. 아버지는 이제 너희들 문제에 돈 안 써. 전화를 끊었어요. 처음으로 아들을 거절했어요. 그날 밤 마음이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했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야 했어요. 제8부 진짜 가족. 민석이를 거절하고 나서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걱정도 됐지만 더 이상 돈을 줄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 민석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 회사랑 합의했어요. 돈은 나중에 갚기로 하고 경찰 고소는 안 당했어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다행이었어요. 그래도 아들이니까. 식당 일은 계속했어요. 사장님 가족들과 점점 가까워졌어요.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제가 집에서 만들어 왔어요. 사장님 부인이 반찬을 자주 챙겨줬어요. 고맙습니다. 항상 신경 써주셔서.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우리 식당 지켜주시는데요. 재훈이도 자주 와서 이야기 상대가 돼줬어요. 할아버지, 요즘 괜찮으세요? 응. 너희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할아버지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죠?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고맙다, 재훈아. 2년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그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돈도 많이 모았어요. 2천만 원 정도. 이제 조금씩 안정되는 것 같아. 어느 날 사장님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할아버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식당을 하나 더 내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매니저를 맡아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요? 네. 할아버지가 일도 잘하시고 손님들한테 인기도 많으세요. 그리고 저희를 가족처럼 생각해 주시잖아요. 하지만 제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능력이 중요하죠. 월급은 얼마나? 250만 원 드릴게요. 250만 원이라니. 연금 합치면 300만 원이에요.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제가 믿어요. 그렇게 저는 새 식당의 매니저가 됐어요. 75세에 승진한 거예요. 새 식당은 잘 됐어요.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할아버지가 있어서 여기 오는 거예요. 친절하시고 음식도 맛있고.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여기 계셔야 해요. 일이 행복했어요. 돈도 벌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어느 날 사장님 가족이 저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저희 집에서 저녁 드세요. 제가 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할아버지는 저희 가족이에요. 사장님 집에 가니 맛있는 음식이 가득 준비돼 있었어요. 할아버지, 많이 드세요. 고맙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따뜻한 대화를 나눴어요. 정말 가족 같았어요. 할아버지, 명절 때도 저희하고 같이 보내요. 그래도 될까요? 당연하죠. 할아버지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피로 맺어진 가족보다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이 더 진짜 가족일 수도 있구나.
민석이와 성철이는 가끔 연락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자주는 아니었어요. 아버지, 잘 지내시죠? 응, 잘 지내. 명절 때 뵐게요. 그래. 명절에 아들들이 왔어요. 손주들도 함께. 할아버지, 아이고, 우리 손주들. 많이 컸네. 할아버지, 용돈 주세요. 그래, 여기 10만 원씩 줬어요. 할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일도 하고, 아직도 식당에서 일하세요? 응. 이제 매니저가 됐어. 매니저요? 응. 월급도 올랐어. 250만 원 받아. 아들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대단하세요. 그리고 2천만 원 모았어. 2천만 원이나요? 응. 조금씩 모았어. 민석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 그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글쎄, 아직 모르겠어. 더 모아볼까 해. 아버지, 혹시, 뭐,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석이가 돈을 빌리려다가 말을 멈춘 것 같았어요. 민석아, 너 또 돈 필요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 필요하면 말해. 근데 많이는 못 줘. 아니에요, 아버지. 이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민석이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예전처럼 무작정 돈을 빌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민석아, 너 많이 성장했구나.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도와주지 않으셨을 때 깨달았어요. 제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걸. 그래. 그게 맞아. 명절이 끝나고 아들들이 돌아갔어요. 혼자 집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이제는 괜찮아진 것 같아. 아들들도, 나도, 제구부 예상치 못한 재회. 3년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76세가 됐어요. 식당 일은 여전히 잘하고 있었어요. 돈도 꾸준히 모아서 5천만 원 정도 됐어요. 할아버지, 축하드려요. 오늘이 저희 식당에서 일하신 지 3년 되는 날이에요. 사장님이 케이크를 준비해 줬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할아버지 덕분에 식당이 잘 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제가 건강한 동안 계속 일할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는데 누군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영수 씨. 돌아보니 순희 씨였어요. 3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당신. 영수 씨, 잠깐만 이야기 좀 해요. 할 말 없어요. 지나가려는데 순희 씨가 제 앞을 막았어요. 영수 씨, 제발요. 5분만. 뭐 하러 만나요? 또 사기칠 거예요. 아니에요. 사과하려고요. 순희 씨 얼굴이 예전과 달랐어요. 많이 수척해지고 늙어 보였어요. 사과는 무슨? 영수 씨, 제발 들어만 주세요. 어쩔 수 없이 근처 커피숍에 들어갔어요. 말해 보세요. 뭐 때문에 왔어요? 영수 씨, 정말 죄송해요. 순희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3년 전 일 사과하려고 왔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요. 돈도 다 쓰고. 알아요. 제가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알면서 왜 그랬어요? 순희 씨가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살기 힘들었어요.
딸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서. 그게 사기칠 이유가 돼요? 아니에요. 변명이에요. 그냥 미안해요. 순희 씨가 계속 울었어요. 영수 씨, 저 벌 받았어요. 무슨 벌? 딸이 작년에 죽었어요. 뭐라고요? 백혈병이었어요. 끝까지 치료했는데 안 됐어요. 순희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딸이 죽기 전에 말했어요. 엄마, 나쁜 짓 하지 마. 그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아요.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딸을 잃은 부모의 슬픔을 아니까요. 그래서 제가 영수 씨한테 받은 돈 돌려드리려고 왔어요. 지금 돈 있어요? 네. 딸 보험금이 나왔어요. 그걸로 영수 씨한테 빌린 돈 갚으려고요. 순희 씨가 봉투를 꺼냈어요. 5천만 원 다 못 갚아요. 1천만 원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천천히 갚을게요. 봉투를 밀어냈어요. 필요 없어요. 영수 씨, 그 돈으로 당신이나 잘 사세요. 딸 없이 살기 힘들 텐데. 영수 씨, 받아주세요. 안 그러면 제가 미쳐요. 순희 씨가 울면서 빌었어요. 알았어요. 받을게요. 봉투를 받았어요. 고마워요, 영수 씨. 정말 고마워요. 이제 가 보세요. 영수 씨,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뭐요? 저를 용서할 수 있어요? 잠시 생각했어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요. 고마워요. 그 말만으로도 감사해요. 순희 씨가 일어나서 떠났어요. 집에 돌아와서 봉투를 열어봤어요. 정말 1천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여보, 돈 1천만 원 돌려받았어. 기적 같은 일이야. 그날 밤 순희 씨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도 힘들었겠구나. 딸을 잃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보, 나는 운이 좋은 편이야. 아직 살아있고, 일도 하고, 건강하고. 제 식부 진짜 행복. 1천만 원을 돌려받고 나서 통장 잔고가 6천만 원이 됐어요.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네. 사장님한테 말했어요. 사장님, 제가 투자를 좀 하고 싶은데요. 투자요? 네. 새 식당 하나 더 내실 때 제가 투자하고 싶어요. 할아버지, 정말요? 네. 저도 이제 동업자가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럼 2천만 원만 투자해 주세요. 그렇게 저는 식당의 동업자가 됐어요. 76세의 사업가가 된 거예요. 새 식당은 대박이 났어요. 손님들이 줄을 섰어요. 이 식당 주인 할아버지가 직접 관리하신대요. 진짜요? 대단하시네. 6개월 후 배당금이 나왔어요. 500만 원. 할아버지, 이게 할아버지 몫이에요. 이렇게 많이요? 식당이 잘 돼서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그 돈으로 아들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밥 먹자. 민석이하고 성철이가 왔어요. 손주들도 함께.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맛있는 거 먹자. 고깃집에 가서 비싼 한우를 시켰어요. 아버지, 이거 비싼 건데요. 괜찮아. 아버지가 쏜다. 아버지,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응. 아버지가 이제 사업가가 됐어. 네. 식당 동업 이야기를 했어요. 대단하세요,
아버지. 그래. 나이가 들어도 도전하면 되더라. 민석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 예전 일 정말 죄송해요. 민석아, 이제 그만하자. 다 지난 일이야. 아버지가 마지막에 도와주지 않으셨을 때 정말 원망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게 저한테 가장 큰 도움이었어요. 그랬구나. 아버지 덕분에 제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이제는 제 힘으로 살고 있어요. 성철이도 말했어요. 저도요. 아버지, 이제 식당 잘 되고 있어요. 빚도 다 갚았어요. 그래, 잘했다. 아버지, 진짜 죄송했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두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아. 너희들도 이제 어른이 됐구나. 그날 저녁 정말 행복했어요. 가족들이 함께 웃고 떠들고. 할아버지, 저 이번에 시험 1등 했어요. 민준이가 자랑했어요. 우와, 대단한데. 할아버지가 용돈 줄게. 할아버지, 저는요? 서연이도 졸랐어요. 너도 줄게. 다 줄게. 손주들한테 20만 원씩 줬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여보, 우리 힘들었지만 이제는 괜찮아. 아들들도 제대로 됐고 나도 다시 일어섰어. 일주일 후 사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할아버지, 저희가 식당을 한 곳 떠낼 건데 할아버지가 전체 총괄을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총괄이요? 네. 세 곳 식당을 다 관리하는 거예요. 물론 급여도 올려드리고요. 400만 원. 400만 원이라니. 연금 합치면 450만 원이에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제일 잘하세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76세에 총괄 매니저가 됐어요. 1년 후 저는 1억을 모았어요. 6년 전 2억을 다 잃었는데 이제 절반을 다시 모은 거예요. 여보, 나 다시 일어섰어. 비록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괜찮아. 친구 철수한테 전화했어요. 철수야, 밥 먹자. 그래, 오랜만이네. 철수를 만나서 제 이야기를 했어요. 야, 영수야. 너 정말 대단하다. 뭐가 대단해.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이야. 70 넘어서 다시 일어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철수야, 나 깨달은 게 있어. 뭔데?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야. 포기하지 않으면 뭐든 할 수 있어. 맞아. 너 보니까 나도 힘이 나는 것 같아. 그리고 말이야. 응.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다는 것도 깨달았어. 무슨 말이야? 사장님 가족 있잖아. 그 사람들이 나한테는 진짜 가족이야. 내 아들들보다 더 나를 챙겨줘. 그렇구나. 물론 내 아들들도 이제는 많이 변했어. 근데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들이 진짜 가족인 것 같아.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수야, 너 정말 멋있어. 나도 너처럼 살아야겠다. 저는 지금 77세예요. 여전히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있어서 행복해요. 일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즐거워요. 아들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와요. 예전처럼 돈 달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게 용돈을 주려고 해요. 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괜찮아. 아버지 돈 있어.
그래도요. 너희들이 잘 살면 그게 효도야. 손주들도 가끔 와서 할아버지한테 공부한 거 자랑해요. 할아버지, 저 이번에 상 받았어요. 우와, 대단하다. 사장님 가족들은 명절 때마다 저를 부르세요. 할아버지, 우리 집에서 같이 보내요. 제가 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할아버지는 우리 가족이에요. 지난 6년을 돌아보면 정말 힘들었어요. 순희 씨한테 속고, 집 팔고, 아들들한테 돈 다 쓰고. 한때는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행복해요. 그때 그 일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여보, 나 이제 정말 괜찮아. 건강하고,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정수기 사진을 보면서 말해요. 여보, 고마워. 당신이 남겨준 사랑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